광주시의 인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취임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진도 팽목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윤성민이 1년 만에 기아 타이거즈로 복귀합니다. 올 시즌 약체로 평가받던 기아는 윤성민의 가세로 단숨에 5강 전력을 갖춘 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주말과 휴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이 도덕적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은 시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은 직원 50여 명이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운영을 책임진 본부장은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도 이 직책을 수행하기 힘들지만 신임 본부장은 현장 경험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또 어린들의 약손요법에 인상했던 것들을 썼고요. 한 조직을 이끄는 데 더없이 중요한 덕목은 리더의 도덕성입니다. 하지만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6년 순천대 전임 강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총장에게 뇌물 2천만 원을 준 걸로 드러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 한 번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도덕적 흠결 사항이었지만 광주시 인사 검증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나 또 그 사람이 냈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봤는데 추가적인 검증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반복되어 인사 난맥상을 넘어 뇌물 비리 관련자까지 광주시 산하기관 요직을 맡게 되자 광주시 의회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이 그걸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건 시장의 인식도 문제일 거고 시장이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거기 나름대로 조치를 나는 취해야 한다고 봐요. 전문성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인물이 노인건강타운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부 직원들도 할 말을 잃었다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하계 유대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 정부가 경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에 협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경비 지원 문제는 국제 관례와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첫날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여러 의혹을 포함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325일 만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첫날 일정으로 안산에 이어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영정 앞에서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확인하고 특위는 유가족과 국회,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조사 활동에 나섭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침몰부터 구조 지연의 원인,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 등 각종 의문점들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규명되는 거 누가 바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을 해야 진상규명도 될 것 같고 저희도 아직 못 찾은 애들도 있잖아요. 또 거기서 같은 자식 같으니까.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첫 걸음을 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실종자 9명이 남은 사고 해역으로 떠나며 무거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5천억여 원을 배분해주지 않으면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윤석민 선수가 1년 만에 친정팀 기아로 돌아왔습니다. 투수 한 명이 보강된 거지만 기아 타이거즈 전력에 대한 기대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침묵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초대형 깜짝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석민 선수와 계약금 40억, 연봉 12억 5천만 원, 총액 90억 원의 4년간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윤석민의 복귀가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담하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모든 체크를 좀 해봐가지고 뭐 보직이라든지 어떻게 할 정도에 대해서는 좀 며칠 뒤에 좀 할 생각. 메이저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윤석민 선수는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하며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보직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막 엔트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민 선수의 가세로 투수력만큼은 최강 전력을 갖추게 된 기아. 이제 기아의 가을 야구 여부는 야수진에게 달렸습니다. 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야수들이 김선빈, 안치홍 선수가 빠진 전력 공백을 얼마나 잘 메꿔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시범 경기 14경기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해서 아주 좋은 전력으로 개막전 맞이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 성적 부진으로 올 시즌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던 호랑이들. 에이스 윤석민의 복귀와 함께 타이거즈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참 포근했는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남녘에서는 꽃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영산강이 봄빛으로 일렁입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핀 뭉게구름은 나들이 나온 듯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자전거를 타러 나온 시민들도 봄 기운을 온몸으로 맞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날씨가 좀 추워서 못 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타러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훈풍을 타고 남녘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화꽃,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맺기 시작했고 광양 매화마을과 구례에서는 봄꽃 축제가 꽃필 날과 상춘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봄을 일찍 만나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든 호반건설이 다른 중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자금력을 늘리기 위해 KBC 광주방송 주주들과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주가 차익을 노린 인수전 참여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보유했던 금호산업 지분도 전량 매각했습니다.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군의 모 조합장 선거에 나서 후보자 측근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건을 최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남경찰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한 조합장 후보의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컴퓨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선관위는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해 88건을 적발해 고발과 수사 의뢰, 경고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대기업 의존형이 아니었던 자생적인 풀뿌리 중소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한 중소기업 융합회장을 김낙곤 취재부장이 만나 애로점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있고 거기 협력사 이런 걸 상상하는데 실제 지금 중소기업 융합회 회원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죠? 예, 수출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죠. 광주는 대기업
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토착 기업이고 그 토착 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카 오디오를 생산해서 세계 각국 유수원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동화 라인 설비를 수출해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타이어 몰드도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이런 식품 관련 포장지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직 규모가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마케팅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마케팅도 그렇고 해외 전시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주고 또 전시회나 마케팅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면 큰 힘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현재? 중소기업 지원기관도 많고 해외 마케팅 지원해주는 기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업체는 지원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뭘 지원해준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기업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이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역전 관계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그럴 기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주 작지만 강한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 설치한 길말뚝이 무용지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영상으로 고발합니다. 이걸 뺄 수 있게끔 하니까 주민들이 빼고 들어가 볼게 그냥 쓰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낮 2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세탁기 부음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 66제곱미터와 가전제품 등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동 식당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역에 멈추는 호남선 KTX 열차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역의 KTX 운행 횟수가 현재는 왕복 12회지만 다음 달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부터는 왕복 24회로 늘어납니다. 또 용산에서 나주역까지 운행 시간도 1시간 40분대로 줄어들어 혁신도시 입주민 등 나주 지역 주민들의 열차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가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 요양기관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해 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입소자와 종사자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시설과 지자체에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에는 현재 49명의 인권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뱀장어의 멸종위기종 등재를 추진해 국내 뱀장어 양식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뱀장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면 국내 수요의 80%가량을 의존하는 실뱀장어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중국 등이 멸종위기종 등재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실뱀장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전남은 국내 양식 뱀장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오늘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설 여수시 덕충동 GS 밸류센터를 찾아 센터 입구로 들어가는 240m 진입도로 개설 상황을 점검하고 혁신센터 사무실로 활용될 밸류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GS그룹이 참여해 조성되고 있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연계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는 성공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입주에 따라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예금은행 수시는 2조 9,300억 원에서 5조 69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